자, 다음 황당한 사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 제주 한라산 이 산간 도로에서 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서 다른 데도 아니고 이 한라산으로 숨어서 돌아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또? 그렇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이 산간도로가 있는데요. 네. 이 산간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차가 저렇게 가는데 어이구, 저기서 예. 검정색 차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저렇게 부딪히고 맙니다. 네, 보이시죠? 옆으로 섰네요, 차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 운전자가 내리려고 하니까 저 가해 차량이 갑자기 또 도망을 갑니다. 네, 저렇게 사고가 있었고요. 예. 저 이후에 또 커브길을 달리던 저 승용차가 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버스까지 오. 들이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상자가 있었는데 이 남성은 이 두 번째 사고 후에 경찰이 출동하기 전 인근 숲을 속으로 달아납니다. 이튿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약 13km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 남성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요, 알고 보니까 2018년부터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였는데 무면허다. 심지어 지인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저렇게 사고를 낸 거라고 합니다. 아, 지인 남성 차가. 그렇습니다. 남성은 사고 당시 기억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붙잡힐 당시 범행 일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좀 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좀 특이한 행동을 했는데, 자, 양준희 변호사님, 어쨌든 이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심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음주가 명백하게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숲으로 도망간 것도 참 의심스럽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남성에 대해서 적용한 혐의들을 좀 따져보면,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도 도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를 한 그런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음주운전 혐의는 명백하게 적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음주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사고를 내고 이 한라산으로 들어가서 13시간 만에 사실상 다시 붙잡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음주를 했다라고 결국에는 시인을 했고, 네. 그리고 그러한 정황까지도 이제 객관적인 증거로서 포착이 되기는 했지만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고요. 다만 형량이 이제 최종적으로 형량이 결정됨에 있어서 음주운전 혐의, 그러니까 법조항은 적용할 수 없지만 형량에는 충분히 박연형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일단 이 남성의 경우에 본인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음주를 전혀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진술을 번복해서 내가 사실은 좀 소주 몇 잔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양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주한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들이대다 보니까 처음에 술을 안 마셨다라고 잡아떼다가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특정하기로는 사고가 발생하기 한 5시간, 6시간 전에 이 소주 4-5잔을 마셨다라고 지금 특정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내가 술을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본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술을 맞습니다. 마셨는데.